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이 북상하면서 전북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최고 40mm가량 더 내린 뒤 낮부터 그치겠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고기잡이 배들이 북상하는 태풍을 피해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민들은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질까 밧줄로 단단히 동여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조업도 못하고 지금 배를 지금 정박 중에 있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 7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은 전북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270mm를 비롯해 전북 전역에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지리산 뱀사골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주요 등산로는 폐쇄됐고 야영객들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09시 40분에 호우 경보로 격상 배치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탐방객 및 야영객 안전을 위해서 태양 조치 시켰고. 전북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겠고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9호 태풍 차놈은 오늘 자정에 옹진반도를 지나 내일 새벽 북한 지역에서 열대저하프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0에서 40mm 정도 비가 더 내린 후 내일 낮부터 비는 그치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내일 비가 그치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공기업의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제한으로 농어촌공사가 올 연말쯤 민간 개발업체를 공모할 예정인 가운데 첫 대상지가 6공구로 확정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OCI와 도레이가 투자한 1공구와 2공구의 남쪽 방향으로 194헥타르의 6공구가 있는데 이 6공구를 민간기업 투자지역으로 정하고 조만간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면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지만 만약 민간업체를 찾지 못하면 농어촌공사의 추가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전라북도가 5억 원을 들여 만든 빅데이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회 김현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빅데이터 전북포털 3.0을 조사한 결과 숙박시설의 경우 주소와 이름만 적었을 뿐 자료 사진이나 연락처가 없었고 농업기술원 산업재산권 현황의 경우 단순히 농업기술원 사이트에만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의원은 전북의 빅데이터 자료가 너무 오래되거나 일반 포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유용성이 높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맞서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나들가게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10%가 넘는 나들가게가 문을 닫아 나들가게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이 점포에선 올 초까지만 해도 나들가게가 영업을 했습니다. 이곳에선 3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두 곳의 나들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근엔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가 나들가게고 여기 저쪽에 지금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데 네. 거기도 하나 슈퍼가 있었는데 여기도 나들가게. 2012년까지 전북에선 715개의 나들가게가 지정됐지만 75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북의 나들가게는 전국의 7.1%를 차지해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구멍가게 수준의 점포까지 나들가게로 지정되는 등 인구에 비해 나들가게가 너무 많아 차별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건이 진짜 양당하는 거지. 그냥 나들게만 떼겨놓고 그냥 가보면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요. 가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크고 물건이 있어야 장사가 된 거예요. 마케팅, 점포 운영 등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영 기법이 나오지 않아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위생관리, 방제관리, 재고관리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성공적인 점포를 통한 모델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나들 가게 육성을 통해 슈퍼마켓에 판매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고 내부 시설도 개선됐지만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올 초 AI 발생으로 감소한 닭과 오리 사육 마리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기준으로 오리의 사육 마리수는 304만 마리로 석 달 전보다 74%포인트 증가했고 육개는 2,756만 마리로 같은 기간에 27%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축산농가들이 AI 때문에 입식을 못했다가 여름철 보양특수를 누리고 입식을 늘려 사육 마리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대가 보유한 값비싼 기자재 활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구매 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가 보유한 액체 크로마토그라피라는 실험 장비입니다. 식품에서 천연 물질을 추출하는 기계로 구입 가격만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2년 전 운용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활용 건수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인 식품 산업에 꼭 필요한 장비지만 활용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입니다. 중진관의 가격이 2,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2,500만 원은 돈을 주고 이걸 사용해서 원하는 걸 얻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전북대 공동실험실습관이 보유한 값비싼 장비는 55점. 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용 건수가 한 달에 한두 건꼴입니다. 전북의 또 다른 국립대학인 군산대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국립대가 보유한 값비싼 실험 장비는 국민 세금으로 구입합니다. 지역 연구 거점화를 위해 국립대의 실험 장비 확충은 당연하지만 활용도가 낮으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연구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걸로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 기업체들이 좀 이렇게 연구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산업체도 연계해서 고려해서 거기에서 수요가 있는 장비도 고려해서 구매 계획에 반영하도록. 수억 원대의 고가 실험 장비는 지속적인 활용이 중요한 만큼 구매 단계에서부터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활용도가 높은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NH농협은행이 농식품 기업을 발굴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올 상반기에 80개 농식품 기업 등에 550억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52개 기업을 발굴해 4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기업에 1.68%에서 3%의 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쓰레기를 해가 진 뒤 배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6차로의 전주 기린대로입니다. 길렵 인도와 가로수 아래에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쓰레기 더미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렇게 놔놓은 게 안 좋죠. 좀 깨끗하게 하고 또 자꾸 내놓고 미관상 또 딴 사람들이 타지에서 보도 좀 안 좋고. 또 다른 대로변에서도 쓰레기 봉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출 시간을 어기고 내나 제때 수거를 못한 겁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 규정을 바꿔 매일 해가 지고 저녁 8시부터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고 다음 날 새벽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수거에 인력과 장비가 2중 3중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시군도 있지만 전주시는 시민 스스로 배출 시간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까지 규제를 한다면 좀 과도한 규제로 생각돼서 지금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시민들 의식에 협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출 시간 준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음식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예식장과 장례식장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앞으로 음식 쓰레기 감량과 처리 계획 등을 전주시에 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음식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 처리하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기본 처리 수수료는 물론 위탁 처리비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다음 달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뤄집니다. 수능 원서 접수는 응시원서와 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증자는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은 11월 12일에 실시되고 시험 성적 통지표는 12월 2일에 교부됩니다. 군산시가 시민예술촌을 운영할 첫 위탁기관으로 진포문화예술원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예술 관련 시민 강의와 예술인의 거리 조성, 그리고 거리 공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진포문화예술원을 시민예술촌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예술촌은 지난해 군산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극장을 임대한 뒤 소규모 공연장과 전시실로 개조한 곳이지만 큰 성과가 없자 이달 말부터 민간 위탁으로 바뀝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어머니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주시 경원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의 친구인 61살 김모 씨가 평상을 막대기로 두드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JT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